사실 노무현 정부 이래로 계속 우리 정권 수건 사업이었고 이 부분은 국민의힘에서도 바라던 바거든요. 그런데 이걸 왜 비판하는지 그들의 멘탈을 도저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만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중국을 콕 집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승인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두 번째는 보수에게도 전하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핵 추진 잠수함 얘기가 나오고 나서요. 보수 지지층들도 이건 너무 잘했다. 이거 너무 뜻밖이었다. 라는 굉장히 좋은 반응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뭐 에이펙이 진작 시작된 거 아니야? 그러시는 분들 많으신데 진작 시작했어요. 시작했고 이제 그 에이펙 하면은 그 전에 이제 장관들끼리 모여서 회의도 하고 또 CEO 서밋이라고 그래서 회의도 하고 근데 이제 정상회의 오늘은 21개국 정상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의장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 정상회의를 주재하는데 궁금하신 거 있죠? 트럼프 어제 갔는데 트럼프는 갔어요. 그러니까 정상회의는 참석 안 하고 단독 회담만 뭐 시진핑 만나고 이재명 대통령 만나고 그렇게 하고 가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가 빠진 정상회의를 하는데 요즘에 트럼프가 그런 짓을 많이 해요.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어울리기 싫어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트럼프가 지금 자꾸 이제 보호무역 위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가 자유무역에서 그렇게 자라났는데 그러다 보니 오늘 에이펙 정상회의에서는 트럼프도 없고 나머지 참가한 나라의 정상들이 자유무역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경주선언은 과연 채택이 될까 이런 것이 이제 관심을 좀 모읍니다. 어때요, 김종욱 원장님? 트럼프가 빠져서 목소리가 더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저는 꽤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좀 삐진 것 같아요. 할로윈 축제 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미국으로. 말은 그런데 미중 정상회담 관련해서도 제가 볼 때는 미국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성과 자체가 탐탁치 않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 또 김정은 거의 위원장한테 구걸하듯이 나와달라고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잘 안 된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 또 동아시아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무도한 예를 들면 관세 정책, 강압 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만이 많은 상황이고 또 중국 중심으로도 상당히 많은 측면들 동아시아 지역에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 연대들을 축들을 많이 만들어 왔었기 때문에 이번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뭐 적나라하게는 드러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을 발표하긴 할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만큼 의장국으로서 중요한 역할들을 중재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우리 관전 포인트로 지켜보면서 발표가 나면 뭐 관세 협상도 잘 진행된 것 같으니까 또 여기서도 아마 좋은 결과를 내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첫 번째 이슈로 에이펙 정상회의 관련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예, 아침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정상들 이렇게 만나서 영접하고 이러는 모습 우리가 잠깐 봤는데요. 우리로서는 정말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모인 에이펙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행사를 잘 마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직도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 타결한 것 그리고 핵 잠수함 건조하기로 한 것 이런 것들이 여운이 짙게 남아 있습니다. 정상회의는 오늘 시작이지만 그 전에 여러 가지 회담이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가 거둔 성과 보면 김유정 의원님 이미 이번 정상 에이펙은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가도 되지 않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제일 주목받고 중요했던 게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냐였는데 이미 큰 건 하나 다 해결한 후라서 마음이 굉장히 좀 편안하고요. 사실상 오늘 내일이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의 실질적인 막이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일단 저희는 큰 숙제를 하나 해결한 상황이니까 부담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내일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그 한미 정상회담 직전까지도 두 정상에 상당한 온도차가 있었잖아요. 관세 협상 관련해서. 그런데 결국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끝까지 잘 버텨라.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에 말했던 대로 갈 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버텼다라는 후일담들이 계속 이제 후속 보도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참 우리가 지혜롭게 잘 임했다. 특히 정말 선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데 선수가 선수를 알아본다고 김정관 산자부 장관에게 터프 니고시에이터 이런 얘기까지 해가면서 정관 킴 막 이랬잖아요. 그 이름을 그렇게 정확하게 기억했다는 것은 그렇죠. 상당히 각인이 됐다는 예. 건 그런 측면에서 참 우리가 어려운 여건에서 잘했다.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트럼프 입에서 우리나라의 산업자원부 장관 이름이 나왔다는 거 참 대단한 거죠. 아마 여기에서는 칭찬하는 거지만 자기들끼리 회의할 때는 도대체 어떤 놈이야. 그렇죠, 그렇죠. 이랬을 것 같기도 하고. 김영남 의원님은 이제 남은 에이펙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좀 지켜봐야 될까, 관전 포인트랄까 좀 지적을 해주시죠. 일단 트럼프 대통령하고의 그 어떤 협상은 한 단계는 마무리가 된 거죠. 근데 우리가 뭐 관세 협상 플러스 지금 그 더 관심이 집중되는 게 핵 추진 잠수함의 건조 승인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잘 해결이 됐는데 이제 시진핑 주석하고 잘 풀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중국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예.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을 갖는다는 의미는 우리가 핵 처리 능력이 한 단계 도약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군사적으로 보면 이 동북아 해양에서 미국 해군이 짊어지던 부담의 상당 부분을 우리가 이제 책임진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중국은 이제 원치 않는 거죠. 사실은 중국 입장에서는 적어도 동북아 이쪽 자기네 집 앞마당에서는 미군 해군을 좀 밀어내고 중국 해군이 장악하는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건데 미군은 여의치 않단 말이에요. 여건이 지금 군함 건조 능력도 대단히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것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뭐 제가 예상해 보면 과거의 사드 배치 정도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중국의 반발 내지는 반대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이제는 시진핑 주석하고의 시간입니다. 잘 풀어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요 며칠 사이에 미중 간에 이루어진 일을 보면 야 이제는 중국이 정말 무섭게 성장했구나. 이걸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른바 휴전을 했잖아요. 미중 간에 미국이 중국에게 매기기로 한 100% 추가 관세를 1년 유예했고 그리고 펜타닐 관세를 10% 인하하는 대신 중국은 히토류 수출 제한을 풀기로 했는데 거의 대등한 게임을 했단 말이죠. 대등한 게임도 했고 그 미중 정상회담 할 때 발언하는 걸 보니까 트럼프는 이제 자꾸 의례적인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시진핑은 작심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강조했던 것이 두 강대국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너네하고 우리하고 같아. 앞으로는 우리 둘이가 중요해.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는 트럼프 일기 때하고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 임기를 할 때만 해도 그때 미국이 일방적으로 때리면 중국은 얻어맞는 방어에 급급한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대등하게 막 치고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정말 명실상부하게 G2가 됐다 이제 중국이. 그렇죠. 그런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등한 걸 넘어서서 오히려 이쪽의 이니셔티브를 쥐고 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까지 보이는데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에이펙 정상회의를 놔두고 트럼프는 돌아가 버리고 이제 그러면 오늘 자연스럽게 초점이 시진핑한테 맞춰지게 될 텐데 과연 이런 걸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뭐 워낙 본인이 자기 자랑하기 좋아하는 트럼프라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뭐 0에서 10까지라고 하면 이번에는 12를 주고 싶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요 사실 좀 의외인 측면이 있어요. 핵 잠수함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런 예를 들으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트럼프한테 지금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가 이 바퀴가 조금 좀 문제가 있어서 바퀴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 너네하고 이렇게 협정이 돼 있어서 너네가 허락을 해줘야 우리가 바퀴를 바꿀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아 그러면 저 고급차를 한 대 이렇게 줄게 이렇게 나와버린 셈이거든요. 핵 추진 연료를 쓸 수 있게 해달라. 어제 이제 홍현익 국립외교원장 우리 인터뷰를 했는데 한국과 미국 간의 원자력 협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협정에 보면은 무조건 미국이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원자력을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걸 원자력을 쓸 수 있게 해줘라. 디젤 툴툴거려가지고 쫓아다니기가 힘들다. 방어가 제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데 생각해 보겠다고 하더니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바퀴 바꾸려다가 더 큰 걸 받은 셈이 됐는데 우리가 방금 이제 얘기하셨듯이 중국하고의 관계가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할 때 북한과 중국의 잠수함 기동에 대응하기가 힘들다라고 얘기했는데 특정 국가를 얘기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시진핑과의 회담도 남겨두고 있는데 뭐 박영식 앵커님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거 다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미국 대통령을 만난 공식 석상에서의 모두 발언을 보건대 상당히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면서 또 오히려 시쳇말을 좀 띄워주는 형태의 그런 모두 발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거는 어제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보였던 장면이고 여러 이제 국가들 베트남, 태국, 뉴질랜드 지도자를 만났을 때도 상당히 스킨십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한중 정상회담에서의 이 모두 발언은 뭐 예상하건대 아까 김용남 의원도 말씀 주시고 우리 백운기 앵커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중국 쪽에서 지금 불편해하는 지점은 결국에는 이 핵 추진 원료로 돌아가는 잠수함을 한국이 건조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냈다면 그것이 어떤 국내외의 우려를 좀 해소하는 차원의 어떤 언급, 중국이 불편해하지 않을 만큼의 어떤 설득 작업을 좀 밑자락으로 깔아놓고 스킨십을 먼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프랑스나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홍축 우라늄이 한 19% 이하로 지금 도입이 되어서 이게 뭔가 이제 군사적 목적에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재래식 무기 체계의 디젤 엔진이 아닌 핵 추진 원료로 돌아가는 잠수함일 뿐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를 하면서 이것이 중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중국을 배려하는 모습을 대통령이 보여주신다면 원만한 대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 노무현 정부 이래로 계속 우리 정권 역대 수건 사업이었고 이 부분은 국민의힘에서도 바라던 바거든요. 그런데 이걸 왜 비판하는지 그들의 멘탈을 도저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전홍축 원전이 한 3에서 5% 정도라고 그렇죠. 해요. 그러면 이제 핵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 그건 한 20% 정도고, 소위 이제 핵무기라고 하는 그 고농축 단계가 이제 한 90% 정도라고 하는데, 우리 원자력 협정에는 군사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승인이 된다면은 협정 자체도 우리가 원활하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저는, 중국의 어떤 불편해할 것 같은 이런 어떤 외교적 이 역학관계를 대통령이 염두에 두지 않고 이 발언을 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중국을 콕 집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승인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두 번째는 보수에게도 전하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핵 추진 잠수함 얘기가 나오고 나서요. 제 주변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보수 지지층들도 이건 너무 잘했다. 이거 너무 뜻밖이었다. 라는 굉장히 좋은 반응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필라델피아 그 조선소에서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고 해요. 몇 년 걸리고 또 거기 기반 시설을 또 갖춰야 되고 한 10년 걸린다. 10년 걸린다고 하죠. 적어도 한 4대는 필요하고. 그런데 그렇더라도 후속 작업은 진행이 되더라도 일단 이 자체로 전하는 메시지가 상당하더라고요. 파급력이. 그래서 오늘 뭐 이것까지 반영은 안 됐겠습니다만은 갤럽도 57% 지지율이 나왔어요. 취소샀거든요. 그러니까 관세 협상이나 이런 것들이 다음 주면 더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정현희님께서요. 백운경크님 멀리 LA에서 오신 이 여자님을 위해서 박영식 에디터님 발언 기회 많이 주시게요.
이쪽으로 오실래요? 아, LA에서 빅팬이 오신 거예요? 예. 예. 아유, 뭐, 자주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럼 발언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제하겠습니다. 다른 기회 많이 주시게요 하는 거 보니까 정현희 님도 광주 쪽에 사시는 분인가 봐요. 광주 쪽 사람들이 쓰는 그 표현 가운데 뭐뭐 하시게요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형이라고 그래야 될까? 이거 청유형도 아니고 뭐 저는 이쪽 그 서울이나 이런 데서 잘 안 쓰는 표현인데 그리고 이제 그런 거는 말로 하실 때 하는 건데 이걸 댓글로 쓸 때도 이렇게 같이 쓰시나 보죠, 그렇게 이렇게? 썼겠죠. 그러니까 뭐뭐 하시게요는 뭐뭐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뭐 합시다라는 뜻인데 하시게요 이러거든요. 제가 왜 이걸 보고 생각이 났냐면 그 제 후배 한 명이 광주에 있는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 그래서 연결을 해줬어요. 근데 이제 통화를 했다고 하면서 저한테 전화 오기를요. 그분이 예 그러면 앞으로 연락하시게요 그랬다면서 이것은 무슨 뜻이냐. 아, 통역을 누가 요청하셨군요. 연락하시게요. 근데 만나자는 얘기인지 안 만나자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만나자는 얘기다. 그렇죠. 그거는 영어로 let's keep in touch 뭐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시작된 게 박영식 앵커에게 발언권을 많이 주자고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자제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발언권을 얻고 얘기를 하자면은, 이 하시게요라는, 저도 뭐 이제 전남에서 일을 오랜 기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하시게요라는 그 뜻이 요즘에는 이제 MZ 세대들이나 젊은 분들이 이걸 좀 더 귀엽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뭐 하자요. 들어보셨습니까? 하자요, 맞아. 예. 하자요. 우리 뭐 하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몰라요? 줄여서. 모릅니다. 근데 따님이 분명 그런 표현을 쓰실 텐데. 아니, 모르겠어요. 저한테 제 페이스북 댓글에 그러더라고요. 왜 맨날 거기 나가가지고 앵커님한테 욕을 더 먹습니까? 예. 제가 그래서 오늘 살짝 좀 가볍게 좀 반박을 좀 그런 의미, 좋아요. 그런 뜻 하시게요. 하자요. 하자요. 이번에 참 우리가 극진하게 환대했죠, 트럼프. 아마 그거에도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밤그늘님 아마 트럼프 금관 쓰고 잘 듯 그러셨는데 미국의 어떤 그 분석학자가 그거를 분석한 것도 있더라고요. 이 사람의 태도나 제스처 가지고 분석한 거 있는데 트럼프의 그 금관을 바라보는 표정은 흥분이 극도로 아주 뭐 최고의 흥분 상태에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몸짓이었다. 그렇게 하고 또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던데 이게 지금 화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금관 가지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일단 트럼프가 금관을 쓰고 뭐 멜라니아와 함께 막 춤추는 그런 영상도 뭐 지금 뭐 돌아다니고 있는데 혹시 그거 한번 볼까요? 트럼프가 지금 철마총 금관 그걸 쓰고 멜라니아와 함께 춤을 추는 모습인데요. 저거 AI로 만든 동영상이죠. 그렇죠. AI죠. 저거 멜라니아 여사가 너무 젊게 나오는데요. 그리고 미국의 데일리 뉴스인가요? 거기는 이제 뭐 저작권이 있어서 저희가 방송을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난하는 그런 방송도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노킹스 시위가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왕이 필요 없다. 트럼프 왕 노릇 그만해라라고 싸우는데 거기다가 왕관을 주면 어떻게 하냐 그런 이야기 하는데 아니 지구들이 뽑은 거 아니에요?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하고 우리가 중요한 건 아니 협상을 하러 온 거 아니에요? 협상으로 하러 왔으면 협상 당사자에게 다 줘야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금, 그다음에 왕, 노벨상 이거 다 섞어가지고 한 자리에서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현장을 보면서 야, 저 특유의 표정, 뭔가 진짜 본인이 왕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보여주는 표정을 보면서 이거 상황이 의외로 나쁘지 않겠는데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전 그렇다면 오히려 미국 그 언론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협상 수리
성공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협상들이 성공했어 우리면 좋은 거지 뭐 니들은 니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하면 될 거라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저희들의 성과들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얘기했던 모든 기준은 국민의 이익이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우리가 성공을 거뒀으면 뭐 그거로 족하는 거죠. 미국은 알아서 하라 그러고. 근데 하마터면 트럼프 비행기 돌아올 뻔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들으셨어요? 예, 외교 파우치 행당에 넣어서 우리는 보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야, 내 훈장 어디 갔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싫어라. 거의 뭐 비행기 돌려. 놓칠 뻔했어요, 진짜. 다행히 출발 전에 예. 그래가지고 그 싣고 갔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거 우리가 이렇게 전달할 때 나 걸어보고 싶다 뭐 이랬잖아요. 아니, 지금 뭐 바로 걸고 예. 싶다라고 했지만 나가면서 그게 정확히는 소리가 안 들렸는데 미국의 그 백악관에 뮤지엄이 있나 봐요. 이렇게 박물관에. 예. 이거 맨 앞줄에다가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근데 이제 그게 가장 크게 그 트럼프의 마음을 흔들었다라고 백악관도 판단을 해서 트럼프 굿즈와 멜라니아 굿즈를 모아놓은 그 장소에서 그 장면을 보고 아마 많이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이제 훈장이나 금관, 그러니까 왕관도 트럼프의 마음을 흔들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정성을 보고 탐복한다고 하잖아요. 뭐 이제 트럼프의 굿즈 중에는 특히 그 네버 서렌더라는 이 머그샷 티셔츠 네. 그거를 또 백악관은 아예 그냥 공식 트위터에다가 트럼프의 마음을 흔들었다라면서 그걸 이제 박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얼마나 의전 단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협상 대상의 마음을 뺏기 위해서 디테일하게 노력했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이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좀 해프닝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뭐 이제 그 AI로 만들어진 영상도 보여주셨습니다만은 한때 해프닝이 있었던 게 트럼프의 트루스 소셜에 올라간 왕관 사진이 그 커뮤니티에서 돌았었어요. 근데 저게 이제 트럼프가 경주로 오기 전날에 한번 올라왔었는데 저게 사실이 아니라고 또 밝혀져가지고 이제 이런 장면을 좀 일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트루스 소셜은 트럼프 공식 그 메시지가 올라올 때가 많은데 저게 온라인상에 한번 돌았다가 나중에 찾아보니까 실제 그 계정에는 올라오진 않았더라고요. 네, 근데 용산 술고래님도요. 천마총 금관 모형 노킹스 하기 전부터 제작 들어간 거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정도. 그 금관 모형 제작하신 분 인터뷰를 봤는데 누구 준다는 건지 모르고 그쵸. 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몇 개월 전부터 1년에 했다니까. 한 개를 만들더라고요. 네. 아니 그리고 뭐 솔직히 우리가 주고 싶어서 줬습니까? 급하니까 한 거지. 그거 미국 내에서 노킹스 시위하는데 왜 금관을 주냐? 그거는 진짜 어처구니 없는 비난이에요. 아니 우리도 사정이 있으니까 주는 건데. 그렇죠. 주고 싶어서 줬습니까?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게 그러면 시진핑은 뭘 줄까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는 궁금해요. 시진핑 주석을 급이 맞아야 보셔야 되는데. 급이 맞아야 되는데. 지금 그 핵 잠수함만 신경 쓸 게 아니에요. 김정국 원장님 뭘 주면 좋을까요? 갑자기 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아니 왜냐하면 그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미국한테 받은 게 매우 커요. 보니까는 미국이 9월달에 2만 개 기업, 중국 기업을 제재를 했더라고요. 거기에 맞서서 히토류나 히토류로 딱 막은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걸 싹 풀어줬어요. 제가 볼 때 그러면 시진핑은 기분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뭘 줄까? 근데 제가 볼 때 이미 준 거 아닐까요? 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핵 추진 잠수함이라고 얘기하는 게 중국이 매우 예를 들면 여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거라고 말씀을 하시긴 합니다만 일단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측면에서 자국의 주한미군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한국이 그만큼 국방력을 증강시킬 필요성들, 그 국방력의 증대가 중국의 최전선에서 어떤 한국군이 운용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또 반대로 따지면 우리의 국방력이 강화되고 전작권을 환수하게 되면 중국이 이걸 또 싫어하지 않은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양미중 사이에서 줄타기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보면 양국이 요구하고 있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우리 정부가 얼마만큼 그 사이에서 적절하게 중재를 하면서 만들어가냐에 따라서는 훨씬 더 상황이 다를 수 있다. 그래서 DJ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도랑에 선 소가
좌우의 풀을 다 뜯어먹는 거. 해양에서도 뜯어먹고 대륙에서도 뜯어먹을 수 있는 길을 가려고 하는 좀 새로운 길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얘기할 필요가 있지만 새로운 길을 가는 도전심 또는 나름대로의 우리의 어떤 새로운 서사를 만드는 과정에서 좀 국민적 지지가 필요하다. 저 그래서 국민의힘이 더 화가 나고 짜증나는 거예요. 아직 밝히지는 않았지만 마침 선물은 준비가 돼 있다고 해요. 준비했겠죠. 이향님, 시진핑한테는 첨성대 주면 어떨까요? 신의 소리. 어쨌거나 시진핑 예. 주석도 그 국빈 방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또 심사숙고해서 선물을 결정했을 것 같은데 다카이치 총리한테는 김하고 화장품을 선물했더라고요. 아, 신의 본인이- 방문이니까 예. 아마. 예. 그럼 뭐 그러니까 국빈 방문은 아니고 또 그러니까요. 여성이니까. 본인이 또 취임 그 기자회견 할 예. 때 한국 김 뭐 화장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시진핑 주석하고 펑리비안 그 여사가 그 국빈 방문했던 보도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그때 당시에 선물은 바둑알을 선물했다라고 합니다. 나전 7기함에 들어있는 바둑알을 선물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받은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이때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그 국빈 방문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시진핑한테 바둑판하고 바둑알을 이제 받았을 바둑 애호가이다 예. 보니까 이제 바둑 관련된 선물들을 하는데 이때 그 국빈 방문했을 때는 요 선물하고 또 여사가 그때 방문을 했기 때문에 한국 화장품하고 뭐 은 닭이 차 이런 것들을 선물했다라고 하는데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 안 그래도 같은 국빈 방문인데 트럼프 대통령과 뭐 좀 격이 맞아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 하시니까 이제 이때 당시의 선물 기준으로는 좀 많이 약한 거 아닐까 싶어서. 근데 바둑알 하니까 다카이치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바둑알 선물했대요. 아, 이번에? 그러니까 안동이 고향인데 안동하고 자매결연 맺은 일본 그 도시에서 예. 지역에서 만든 만든? 바둑알 아. 뭐 그걸 선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좀 스토리가 있으면 예. 그 선물이 좋죠. 이 여자님, 시진핑 무표정이라 뭘 좋아하는지 알기 힘듦. 그러긴 해요. 이번에 포커페이스죠. 시진핑은 진짜 그리고 이번에도 그 트럼프하고 이렇게 만나는 거 보면 오랜만에 만났다고 그러는데 트럼프는 좀 너스레를 떨잖아요. 그렇게 막 보면 그러는데 그거 보면 재밌는 게 시진핑이 약간 또 이렇게 빼요. 이렇게. 얼마나 싫겠어요. 꼭 왜 그러냐 그러는 김화숙님 불로초 주면 됩니다. 그래요. 사실 저도 그 생각했어요. 우리한테 선물 부탁하면 저는 이거 주려고 그랬어요. 백년 진보. 지난번에 왜 트럼프하고 푸틴하고 지난번에 막내에 올라가면서 한 얘기가 화제가 됐잖아요. 뭐 이제 앞으로는 인간이 150살까지 살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 건강이 제일 큰 관심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실은 사실은 진거 먹으면 네. 뭐 최고 아닌가? 최고 권력자들이나 최고 부자들은 제1 관심사가 본인들의 건강 장수죠. 근데 시진핑 주석, 우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한 게 지금 관심이 많이 집중되는 게 이른바 개인 취향을 저격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그 황금을 좋아하는데 금관 그리고 뭐 황금이 190돈이나 들어간 무궁화 대훈장 뭐 이래갖고 화제가 되는데 시진핑 주석은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서 나온 백주 중에 바이주 중에 그 몽지남이라는 술이 있어요. 몽지남. 예, 그것도 처음 들어봤네. 그 술을 좋아합니다. 몽지남과 용남은 무슨 관계입니까? 뭐 별 관계는 없습니다만 아마 하여튼 그런데 그렇다고 이제 중국에서 나오는 술을 우리가 선물로 줄 필요는 전혀 없는 거고 그런 개인 취향을 저격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 아닐까 싶어요. 금으로 도금을 한 바둑판을 근데 그건 너무 뇌물 성격이 강한 거 아니에요? 천바천 우리 훈장도 마찬가지인데 엄청 금 들어갔으니까. 밤그늘님은 3617이었으면 술이나 줬겠지. 트럼프 먹지도 않는 술을. 그랬을 거예요. 근데 트럼프한테는 저 술은 안 되고 시진핑은 술을 좋아한다고 하지만 선물 맞춤형이라고 그러니까 한번 기대해 봅시다. 박영식 앵커님이 아이디어가 저는 좋은데 혹시 뭐를 준비하면 뻑할까요?
저도 그래서 이제 동일한 의미에서 뭐 금관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왕을 상징하는 이 선물을 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일부 해봤는데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이제 또 에이펙 자리에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주 뭐 신라와 관련된 뭐 왕관을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왕이 썼던 물품을 주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저는 그 아이디어는 살짝 반대예요. 왜냐하면 시진핑 주석은 지금 본인 스스로가 왕의 등급이 아니에요. 황제 내지는 천자의 등급이기 때문에 오히려 왕과 관련된 거는 약간 시진핑 주석한테는 안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 트럼프하고 차별화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뭐 고퀄 조금 도수 높은 경주법주를 준비할 수도 없고 이거 뭐